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 오늘도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에도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큰 마일스톤을 넘어서는 모습을 또다시 기록을 했는데요. 간밤에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상회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8,000선을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이제 5,500이라든지 18,000이라는 선을 넘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종가까지 이 수준을 달성한 것은 오늘이 처음인 일입니다. 오늘 숫자 시황을 살펴보면요. 다우지수 전거래일들이 0.41% 상승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62%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4%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투심을 크게 개선시킨 것이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입니다. 다소 완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주식시장 투자 심리를 크게 지지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도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르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주식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이제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었던 채권 금리도 오늘은 살짝 떨어지면서 기술주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는 자율소비재 섹터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S&P 500 지수를 견인을 했고요. 이외에 금융, 통신주가 상승했고 헬스와 에너지 관련 종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테슬라 주식이 큰 폭으로 뛰어 올랐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테슬라 주식이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종가 기준으로 전일 대비 10.2% 급등하면서 231.26달러에 오늘 거래를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어제 거래에서 테슬라 주가가 넉 달 만에 200달러를 돌파했는데 오늘은 단숨에 230달러대로 레벨을 또 높이게 됐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6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31% 이상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테슬라 주가 급등을 촉발한 직접적인 요인은 이제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지난 2분기 동안 있었던 글로벌 차량 인도량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수치가 이제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2분기 차량 인도 건수가 좀 이제 좋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지난 1분기에 테슬라 차량 인도 실적이 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난 1분기 약간 쇼크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안 좋은 인도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그거에 비교해서 거의 15% 정도 늘어난 수준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안심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분기 테슬라 차량 인도 실적에서 좀 가장 두드러졌던 차종은 이제 모델 3 세단 그리고 모델 Y SUV가 대부분의 인도량을 차지를 했고요. 사이버 트럭을 포함한 기타 차종은 21,000대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분기 인도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테슬라는 건재함을 과시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고공행진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네, 실적을 반영한 테슬라의 급등 소식이 있었고 다른 종목들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대부분 주요 기술 종목이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 종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애플은 사실 어제도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틀 연속으로 이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 종가 오늘 시장에서는 전거래일 대비 1.6% 상승한 220.27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220달러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애플의 주가는 지난 석 달 동안 무려 30% 정도나 급등을 했는데요. 애플 인텔리전스 보이는 AI 투자 열풍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이제 빅테크 종목들,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라고 불리는 이제 서학개미의 최애 종목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상승폭 보였던 종목 테슬라였고요. 이외에 아마존이 1.4% 상승을 했고, 구글 역시 1% 이상 올랐습니다. 메타 플랫폼스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전일 대비 높은 수준에서 오늘 거래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반면 엔비디아는 전거래일 대비 1.3% 정도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M7 종목 중에서 나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외 주요 기술주 중에 넷플릭스 주가가 0.8% 정도 상승했고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1.7% 올랐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어떤 발언을 전했습니까? 네, 오늘 투자 심리를 직접적으로 크게 나아지게 한 요인이 바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오늘 이제 ECB 행사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해서 금리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오늘 한 발언 중에서 가장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이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가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좀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올해 초에는 또 다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았었는데요. 2분기부터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약간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발표됐었던 5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개인 소비지수 가격지수 등 주요 인플레 지표들이 모두 이제 예상에 부합을 하는 수준을 보였고요. 좀 둔화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파월 의장 역시 최근 인플레가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는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오늘 대담을 통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다소 완화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면서 주식시장에도 지지력을 작용해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금리를 언제 인하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꺼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에서 이제 질문자가 그러면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물어봤었는데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금리를 인하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많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 얘기한 것 중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또 있습니다. 대담자가 미국 대선에 관련된 얘기를 파월 의장에게 물어봤는데요. 대담자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자 파월 의장은 연준의 책무는 물가 안정 그리고 고용 안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혀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정치와는 좀 선을 긋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중에 노동시장과 관련된 경제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 졸츠 보고서로 알려진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졸츠 보고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발표가 되는 지표이지만 고용시장의 세부적인 그림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지표로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새로 이제 기업들이 했던 구인 건수는 약 814만 건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직전월과 비교해서 거의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내일 뉴욕 증시가 이제 오전만 거래를 하고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경제 지표가 여러 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민간 고용 보고서인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또 챌린저 감원 보고서, 또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됩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 있었던 미 연방준비제도의 FOMC 의사록 또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 글로벌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